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설 앞두고 경남 거제에다가 500만 원을 기부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한다, 애틋하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1953년 1월에 거제면 명진리에서 태어났다. 6.25 전쟁 말기에. 그래서 어릴 때 떠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고향이고 부모님이 피난살이 한 곳이라서 애틋하게 생각하는 곳이라서 500만 원 기부한다 이렇게 기부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호 스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호국불교 승가회 회장이시고 윤월 스님. 윤월 스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장이신 성호 스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기사가 났는데 500만 원 거제도에 기부했대요. 거제시에. 그 새빨간 그 거짓말이고요. 자기가 진짜 만약에 문재인이가 거제도 거제시에 그 거제면에 명진리에서 태어났다면요. 네. 자기 태어난 생가를 그렇게 방치를 않죠. 폐가같이 생겼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제가 갔어요.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다 2번에 걸쳐서 네. 온 동네를 다 탐문을 다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을 추적해서 연구하는 박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부산 사는데 예. 그분을 일부러 불러가지고 예. 그분이 이제 문재인이가 거짓말로 자기가 태어난 집이라고는 거 네. 그 집 자체가 57년도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됐어요. 예? 문재인은 53년에 태어났다면서 57년에 그 집이 건축물 대장에서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집에 살던 지금은 할머니인데 산파했다는 분 문재인이는 동네 가운데에서 살다가 문재인 아버지 어머니가 생가라는 대로 본래 살던 집도 애가 돼가지고 본래 살던 집에서 새빵살이를 했겠죠. 예. 원래 전래 풍습이 한 집안에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애를 낳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제 완전히 전설 따라 삼천리 만든 거죠. 지네가 예. 만든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거기 새빵에서 안 낳고 예. 어쪽 지금 생가라고 하는 데로 옮겨서 거기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뭐 예수님이세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아니 예수님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서 예.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 아니요? 예, 그렇지. 복생자 아빠도 예. 결혼식도 않고 해가지고 복생자인지. 아니 근데 문재인이가 자기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대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그게 마구간이라는 거요. 예. 생가라고 하는 건물이 내가 예. 물어봤죠. 거기 건물이 1동, 2동, 3동이 있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문재인이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저 안방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예.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근데 거기를 10년 가까이 문재인이 생각하면 추적하고 타고든 박 박사라는 분, 박 PD라는 분이 있어요. 연구한 사람이. 예. 네, 부산에서 이제 거기 와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네. 자기가 스스로 와서 했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집 주인 예. 그러니까 삼파라겠다는 사람 아들이 차도 앞에다 세워놓고 여기가 문재인 생가라고 이런 것도 이렇게 편말도 해놨는데 네.
요새 와서 근데 재작년에 제가 갔죠. 예. 작년에도 가고 하는 얘기가 요새는 그것도 떼버렸다는 거예요. 생가 팻말도? 예, 그게 막 윤월 스님이 이제 막 기자회견도 오고 막 정광훈 목사님이랑 떠들고 그러니까 아. 아예 그것도 떼버리고 저 안에 그 빨랫줄 있잖아요. 네. 빨랫줄에 그 옷 같은 것이 걸어져 있고 사진이 본 적 있고 똑같은 것이 걸어 있어. 내가 물어봤죠. 아니 그 박 박사님 그 오래전에 그 사진이 박 박사님 찍은 거예요. 거기 빨랫줄에 그대로 있는데 저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위장을 제대로 해놓은 것이라고 사람이 사는 것처럼 일부러. 예. 그러고 그 집이 그 폐가요 흉가 같이 생겼어요. 예. 근데 그 집주인은 그 옆에 한 50m 떨어져서 왼쪽으로 2층 집 번드덕에 예. 져줘서 거기서 살거든요. 예. 근데 그 거제시에서 돈을 줬는지 대출을 보조금을 줬는지 어쨌든 혹은 뭔가 미리 공작을 했어요. 예. 김일성이가 무슨 뭐 김경일이가 뭐 백두산에서 밀영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듯이 예. 완전히 그런 스토리를 해놨더라고요. 그 어? 스토리를 꾸몄는지 어쨌는지는 성호 스님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김인호 할아버지라고 예. 지금 98살인데 지금 이태원에 살고 계세요. 예. 근데 제가 4차례에 걸쳐서 만났어요. 작년에도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김창룡 장군 있죠. 예. 6.25 때 이제 그분이 흥남시 거기를 우리가 그 수복을 때 10월 15일 날 수복을 했대요. 우리 국군이. 네. 근데 자기는 김일성이 암살을 하다가 삐라 돌리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내일 사형 당해야 되는데 하루 전에 16일 날 10월 16일 날 사형 당해야 되는 15일 날 우리 국군이 수복을 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친구들 5명이. 예. 그러면서 김창룡 장군이 그 정부 대장인데 부르더만 네. 현지 입대를 하면서 빨리 함흥시 농업과장 문용령이 문재인 아버지를 수배를 해라 권총 환자로 주면서 네. 흩어지지 말고 그 무장해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너희 5시 뭉쳐다니면서 소재 파악하라고 예. 그러더만 어느 날 부르더라는 거예요. 예. 한 달인가 지나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예. 그 북규군 총 동원령이 1950년 7월 1일 날 동원령을 내릴 때 예. 인민군으로 갈 때는 20에서 30대들이 인민군으로 가고 이제 바로 적화가 안 되니까 미군이 개입되고 이제 가부동전투에서 적체가 되니까 30대에서 40대 총동원령을 내리는데 예. 문재인 아버지가 그때 농업과장 해가지고 죄수부대 그리고 소년수들 있잖아요. 예. 1200명을 인솔을 하고 7월 초순경에 원사랑에서 배를 타고 삼척으로 내려와가지고 태백산을 거쳐 그 1월산으로 해서 암동에 인민군 8사단으로 네. 보냈다고 그 할아버지가 그 증언을 하는데 그 한문을 하는 와중에 보니까 문재인이 아버지가 그렇게 복종했다네요. 예. 농업과장이면 공산주의에는 악질이잖아요. 예. 그 토지 막 그 강탈해 가고 예. 그다음에 또 배급제니까 막 생명줄을 가지고 있는 게 농업과장이 최고 요직이에요. 공산 그러니까 예. 체제에서는. 네, 근데요. 그래가지고 못할 짓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문용령이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윤월 스님하고 그 김인호 할아버지하고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딱 하니 얘기가 돼. 아, 맞아 들어가. 김인호 할아버지는 그러면 북한에서부터 미군 정부 부대장으로 그 정보대장으로 이제 있다가 했는데 김인호 할아버지가 얘기가 예. 그 김일성이가 그 자기 이제 그 포로로 잡힌 장교 아들들 딸들을 예. 그 방공 포로 석방할 때 그 북한으로 오지 말고 제2의 6.25가 나면은 부산부터 점령해야 되니까 일본이나 오키나와 미군 부대에서 막 군수물자가 오니까 예. 제2의 6.25가 나면 부산부터 점령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간첩으로 고정간첩으로 암약을 해라 해놓고는 그 문재인이 나 얘들을 그 밀봉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잠깐만. 네.
지금 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잠깐만요. 정리를 해야 돼. 김인호 할아버지는 문용영, 문재인 아버지를 어떻게 아냐고 처음에. 그 자기는 이제 그 김일성이를 암살을 하고 예. 48년 3월 1일 날 예. 평양에서 암살을 하고 3.1절 기념식 했는데 하다가 삐라 돌리다가 잡힌 거라 친구들 5명이 누구한테 잡혀요? 김일성이한테 잡힌 거죠. 아, 김인호 할아버지가. 예. 근데 그거는 문용용이하고 어떤 관계냐니까 어떻게 아냐고 문용용. 그러니까 네. 우리 국군이 수복을 했을 때 그 보안대 있죠. 네. 군인 보안대로 이제 현지 입대를 한 거예요. 사형수에서. 아, 김일성이나 이제 북한군이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우리 국군이 진격을 하니까 예. 흥남시를 우리 국군이 수복을 하니까 그때 김일성이가 그 사형을 시켜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흥남 교도소에서. 예. 그런데 어떻게 문용용을 만났냐니까. 만난 게 아니고 예, 어떻게 아냐고요, 문용용. 김창룡 대장이 문용용이가 나쁜 놈이니까 30명을 방을 붙였대요. 아, 방을 붙여서. 위원이 막 이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악랄한 빨갱이들을. 네.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어디 숨던지. 예, 예. 그리고 근데 국군이 진입을 했으니까 공산 지하에서 나쁜 짓 악질짓 한 놈들을 잡아야 될 거야.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놈들. 예, 근데 거기에 문용영이가 수배 명단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 수배 명단에 있는 거를 몇십 년 후에 어떻게 아냐고요. 윤월 스님하고 이제 이게 대주해 보니까 예. 윤월 스님이 문용영이를 잡았다. 예. 그 인민군 장교로 보현산에서 네. 그게 김창룡 정부대장이 김인호 그러니까 자대 입대한 네. 현지 입대한 김인호 우리 이제 국군이 된 거지. 예. 거기다 총을 주면서 빨리 문재인 아버지 문용영이를 잡아라. 예. 이해되지요? 수배령을 내린 거요. 그래서 소재 파악으로 잡으러 다니니까 예. 한날 김창룡 장군이 아니라 정부 대장이 네. 부르더라는 거요. 예. 벌써 6.25 때 총동원령 김일성이가 내릴 때 벌써 인민군 장교를 죄수부대 끌고 내려갔다. 네. 문용영이가 네. 이미 그러니까 문재인이 얘기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누나하고 50년 12월 23일 날 네. 장진우 전투에서 퇴각할 때 메리너스 타고 월남했다고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예, 자기 아버지가 메리너스 타고 열람했다고 주장했죠. 근데 그게 흥남부대에서 한 것이 50년 12월 23일이에요. 예, 근데 김인호 할아버지와 윤월 스님 얘기가 딱 맞는 건 윤월 스님은 그 메리너스 타기 전에 네. 윤월 스님이 문재인 아버지 문용영을 1950년 8월 29일 오전 10시에 학도병 셋이서 예. 영천 보현산에서 생포를 한 거라. 예. 그래가지고 어제도 기계인가 그쪽 포항협회로 처음에 문용영이를 잡아서 1사단 우리 백선엽 장군 그 부대 포로승수에 대구에다가 감금했다가 포항협회 기계로 갔다가 부산 거여동인가 글로 갔다가 거제도 포로승수가 생기니까 51년 2월 달에 거제도 포로승수로 간 거요. 그러면 문재인은 포로수용소에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문재인 아버지가 53년 1월생이라며 거제도 명진리에 태어났다며 문재인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문재인이 아버지는 포로수용소 네. 그 군관 캠프 66 캠프 아니 그렇게 자세히 얘기할 필요 없이 포로수용소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포로수용소에. 포로수용소에 있었던 거죠. 예, 그럼 문재인은 언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문재인이는 추정컨대 문재인이가 아버지가 1950년 7월 초순경에 죄수부대를 이끌고 왔으니까 네. 그 전에 49년도에 문재월이가 태어났던지 아니면 문재인이는 50년도에 태어났던지 50년에. 전에 아니 아니면은 근데 문재인이 아버지가 문재인 그 어머니 생모 이모 안순옥이 북한에 아니 자꾸 잠깐만요.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막 나열을 하면 시청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윤월 스님한테 하도 많이 들어서 성호 스님은 다 꿰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자, 문재인은
53년 1월이라고 거제도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윤월수님이라든가 주장은 50년도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50년도나 51년도. 왜냐면은 그 문재인 아버지가 이제 1950년 7월 달에 그 죄수부대 끌고 총이라는 장교 계급장을 달고 왔거든요. 예. 근데 그 열로 넘어오기 직전에 문재인의 어머니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뱃속에 잉태가 됐던지 예. 둘 중에 하나죠. 아니, 50년대 미리 잠깐만요. 로 태어났던지. 아니 그건 추정하시는 거고 추정이에요, 추정. 그러니까 추정인데. 잠깐만요. 53년 1월에 거제도에서 태어났다는 문제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한지는 그 얘기를 해주세요. 왜 불가능한 거예요? 왜? 아니 문재인이 그 학도병 그 윤월스님 친구 네. 김택수라는 분이 그 뉴스타운에 2021년 2월 16일 날 터치니까 한 일주일 후에 왔더래요. 아들하고. 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네. 처음에는 막 화를 내더만 나중에 식당에 가서 얘기했는데 문재인이 아버지 맞다. 문용령이. 예, 근데 학도병 셋이서 잡았으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서 날짜를 얘기하려니까 자꾸 그러니까 무슨 장소 얘기하지 말고 누구 얘기하지 말고 왜 1953년 1월 거제도에서 문재인이 태어났다는 말이 왜 거짓말이냐 이거예요. 아니 문재인이 아버지가 포로소용소에서 석방된 게 네. 1953년 7월 총과되거든요. 예. 아니 포로소용소에 있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애를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문재인 어머니가 뭐 간호장교였다면서요 포로 수용소에. 간호장교가 아니고 예. 그 포로들을 주사 놓던 여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눈 맞았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안에서 포로소용소에서 어떻게 섹스를 합니까? 아이고. 울타리가 아이고. 울타리가 몇 중으로 쳐져 있는데 아. 어떻게 거기서 태어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 날짜가 안 맞는구나. 빈트가 안 맞아요. 차라리 54년도에 태어났다고 하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죠. 저 포로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그렇죠. 거시기를 해가지고 낳았다면 얘기가 되는데 53년 1월이라는 건 맞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포로 수용소 가기 전에 성관계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49년생이나 그건 50년생이 불가능합니다. 맞다. 포로가 수십만 명인데 어떻게 그 속에서 여자 하나 놓고 보는 눈이 있는데 무슨 뭐 운동장에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포로가 항상 갇혀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뺄게볼 겁니까? 예. 그러니까 성호스님 주장은 예. 49년이나 50년에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 가기 전에 성관계를 했으면 문재인이 맞는데 예. 53년 1월이라는 건 포로 수용소 안에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애가 생산될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러고 네네. 저도 이제 전라도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네. 우리 그 마을이 한 5, 60호 돼요. 네. 그때 우리 무술생들 태어난 게 남자는 11명이고 여자들은 5명이에요. 그런데 예. 그러면 명진리를 내가 가봤는데 예. 거기는 한 5, 60호는 살더라고. 네. 그러면 문재인이 친구가 적어도 20명은 돼야 되거든, 넘어야 되거든. 친구가 없어. 한 명도 없어요, 친구라는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네. 어? 네. 그래서 예, 제가 집집마다 다 다녔어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문재인이 친구 누구 있느냐고. 없고. 예. 그러고 굳이 네. 문재인이 생각하고 거가 맞다면은 뭐라고 그렇게 위장해가지고 바지 같은 거, 와이셔츠 같은 걸 그 널어놓냐고. 몇 년 전부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빨랫줄에. 내가 그렇게 딱 나무 사이로 네. 편백나무인데 내가 쫙 이렇게 쳐다봤죠. 네네, 이 알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고는 거제도를 싹 뒤져도 문재인의 어릴 적 친구는 없어요. 못 찾았다. 싹 그리고 그 뒤져도. 동네에서 태어난 스님이 있어요. 저거 절치는. 예. 뭔 놈의 그 문재인이가 거제도에서 태어났느냐고 거짓말 말하고 그러더라고. 이거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증언을 겹치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고, 네네. 그러고 그 문재인이 아버지가 그 인민군으로 하다가 대표단 다 입증이 되고 또 부산에 그 어떤 그 정말 흥남부대 1사우트 때 내려온 할머니를 찾아가지고 몇 년 전에 인터뷰를 녹음을 네. 해놓은 게 있어요. 예. 문재인이를 20년간 추적하던 사람이 네. 그 할머니가 그 저기 흥남
성천강 내려가는데 문재인이 살던 공내 운송리라고 네. 거기서 문재인이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릴 같은 적에 동네에서. 아주 어릴 적에. 예. 네. 아 그러니까 제 거제 아버지는 그 인민군 장교로 내려가고 흥남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흥남시 운송리의 동네 이름이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성천강이라는 강이 있다는 거요. 네, 알겠습니다. 바다하고 겹치는 근처에 그 동네가 다리가 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운송리에는 소나무가 있겠죠. 예, 예. 도로문자에 소나무 송자 쓰는 운송리가 문재인이 고향이고 또 문재인이가 그 정세진 아나운서고 KBS 만나무강은 흐른다 특집으로 2019년 9월 13일자 방송에 예. 청와대 삼춘제에서 그 고향 그 헌양이니까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는 건지 자막에도 나와 있어요. 예. 어머니가 살던 흥남시 우리 살던 곳 한번 가보고 싶다고. 우리 살던 곳이 어딥니까?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자를 예. 얼떨결에 실토했구나. 어린 적에 거기 얼떨결에 살아. 했는데 그걸 또 인터넷에 보니까 또 그걸 또 지워버렸더라고. YTN에서는 아. KBS에 그 인터넷 만나무강은 흐른다 딱 치면은요 예. 그 동영상하고 그 자막 예. 싹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네. 문재인이가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새빨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니 그 박사님. 네, 네. 제가 문재인이가 간첩이라고 네. 지 아버지 그렇게 많이 했어도 나를 왜 고소 못합니까? 그러니까 고소해라는데 못. 제발 좀 하라 이거요. 내가 네. 무급죄로 바로 집어넣을 테니까. 알았어요. 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호선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멜북 네. 통일. 멜북 통일. 네네네. 고맙습니다. 충성. 충성. 네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이고. 하하하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신빙성이 있는데요. 얼떨결에 문재인이 실토했다는 게 북한에서 흥남 어디서 어머니와 우리가 살던 곳 우리자를 했고 뭐 자기가 거기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연도가 또 맞지 않고 장소도 맞지 않고 자기는 53년 1월 거제면 명진리에 태어났는데 얼떨결에 흥남에서 어릴 적에 살았던 걸 방송에서 실토했는데 그걸 지웠다는 거고. 야, 그리고 뭐 몇십 년을 거제도 이쪽을 싹 추적을 했는데 박 박사라는 사람하고 뭐 여기 또 스님도 있는데 택도 없다. 문재인이 어릴 적 친구도 하나도 없고 그 생가가 57년에 건축했는데 53년생이면 그거 어디서 태어났다는 거야. 그 자리가 마구간이래. 야, 이게 맞는 게 없네.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의아해하니까 시원하게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태어났고 몇 년도에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태어난 곳인데 대통령 생가라고 팻말이 있어야 될까? 그 팻말은 왜 없앴고? 예? 이게 건축대장은 뭐 57년이라는데 어떻게 된 거야? 53년생이고. 나 미치겠네. 이거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